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경제일자리 뚝딱 경제TV입니다, 여러분. 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좀 보고 드릴 주제는 최근 한국 증시에서 발생한 급격한 조정, 이른바 검은 오르르라고 불리죠. 네, 검은 오르르 사태입니다. 6월 8일자고요. 화면에 도식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가 지수는 가파른 하락 끝에 결국 깊은 침체 국면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예, 단순한 일시적인 조정이 아니라 시장을 떠받치던 그런 핵심축이 흔들리고 그 아래에 누적된 부채라는 구조적 위험이 함께 드러난 복합적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내용을 전달할 내용은 총 세 구성으로 나눠졌는데요. 첫 번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폭락의 현상과 규모이고요. 두 번째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대외 요인과 내부 위협으로 구성이 될 것 같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전망과 시사점, 이 총 세 가지 구성으로 여러분들께 내용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사태의 발단입니다. 네, 화면에 8천 점선은 코스피의 주요 심리적 지지선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시는 바와 같이 지수는 이 선을 단숨에 관통하며 해버렸습니다. 코스피는 개장과 동시에 8% 이상 폭락을 했고, 8천선이 붕괴되면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습니다. 예, 서킷 브레이커는 주가가 일정 폭 이상 급락할 경우 거래소와 매매를 일시 중단시키는 비상 안전장치이죠. 예, 약 3개월 만에 다시 발동된 사례이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이거래일 영속 매도 사이트 카가 발동되며 동반 급락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이날 시장은 정상적인 가격 발견 기능이 일시적으로 멈출 만큼의 패닉 상태에 진입했다. 네, 이것이 검은 월요일의 첫 국면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번 폭락의 진원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증시를 견인했고 두 대장주, 네, 반도체 주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인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기둥이, 두 회사가 동시에 균열을 일으키며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네, 당일,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10%, SK하이닉스는 마이너스 7% 급락을 해버렸고요. 이른바 30만 전자, 200만 닉스라 불리던 이런 주가 레벨이 일시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규모를 정량적으로 말씀드리면 주가가 정점이던 시점과 비교해 단 4거래일 만에 두 종목의 합산 시가총액이 약 644조 9,173억 원이 증발했다고 합니다. 시장의 무게중심을 차지하던 그 두 종목이 무너지면서 네, 지수 전체가 구조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원인을 한번 제가 내용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요인은 대외 변수인데, 즉, 미국발 금리 압력입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가 시장 예상보다 견조하게 발표가 되었는데요. 통상 양호한 경제 지표는 긍정적 신호이지만 이번에는 좀 반대로 적용을 해버렸습니다. 견조한 고용은 연준이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여지를 남기기 때문인데 시장은 그동안 금리 인하를 선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대가 인상 가능성으로 반전되자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빠르게 위축됐습니다. 금리 부담이 커지면 고밸류 성장주, 특히 기술주에서 자금이 우선적으로 이탈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결과적으로 미국발 긴축 우려가 글로벌 투자 심리 전반을 냉각시켰고, 그리고 한국 시장도 그 영향권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인으로는요, AI 산업의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도미노처럼 연쇄 반응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의 대표 반도체 기업인
네,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에서 이제 AI 반도체 매출 전망을 상향하지 않았습니다. 예, 표면적으로는 사소해 보이나 시장은 이를 AI 호황의 둔화신호로 해석해 버렸고요. 그 결과 이제 반도체 섹터 전반으로 매도세가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6% 이상, 네, 마이크론이 13% 이상 하락하며,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네, AI에 대한 기대를 기반으로 형성된 반도체 밸류에이션이 이제 그 기대가 흔들리자 빠르게 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생의 마지막에 이제 글로벌 메모리 대표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미국 반도체의 충격이 국내로 직접 전이된 구조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지수 차원의 하락이었는데요.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네, 올해 신규 도입된 단일 종목 매버리지 ETF입니다. 네, 화면의 날짜와 같이 이제 이런 상품은 이제 2026년 5월 27일 날 금융당국의 이제 승인 아래 선정이 되었죠. 네, 대상 종목은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인데 시장에서는 통칭 삼전 닉스라고 불립니다. 이 신규 상품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이제 자금 유입이 이제 매우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이 상품의 구조적 위험이 이제 충분히 인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쏠림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다음 이제 슬라이드에서 이제 이 상품의 작동 원리와 위험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품의 핵심은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곱하기 2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네, 기초자산, 즉 이제 해당 종목 주가의 일일 수익률을 두 배로 추정하는 구조인데요. 예를 들어 이제 기초자산이 5% 상승하면 상품은 약 10%의 수익을 냅니다. 실제로 상장 첫날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은 하루 만에 18에서 19% 상승을 했습니다. 단기간 고수익이 부각되면서 이제 개인 자금이 빠르게 집중됐고요. 최근 7거래일 기준 개인 순매수 1위 ETF는 코덱스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였으며 매수 규모는 약 1조 1611억 원에 달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반드시 좀 전제되어야 할 사실은 이제 두 배 추종은 상승뿐 아니라 이제 하락에도 이제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수익이 두 배인 만큼 이제 손실도 두 배이므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 결과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구조적 위험이 실제로 현실화가 됐고요.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속이 두 배인 상품은 하락 국면에서도 두 배의 속도로 추락을 했습니다. 폭락장에서 이제 삼성전자를 두 배 추종하는 이제 레버리지 ETF들은 당일 20%대의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누적으로는 단 이틀 만에 이제 약 20%, 26%가 하락한 상품도 있었습니다. 특히 상장 초기 이제 고점 부근에서 진입한 투자자의 손실이 컸고요. 며칠 전 18% 수익을 기록을 했던 동일 상품이 이제 짧은 기간에 원금의 4분의 1 가량을 잇는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레버리지의 본질, 즉 상승과 하락 양방향으로 변동성이 두 배로 증폭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상품과 관련해서 두 가지 위험을 추가로 짚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손실 규모인데요. 금융당국은 해당 상품에 대해 상황에 따라 원금의 60%까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공식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주의의 환기가 아니라 이제 상품의 구조적 변동성에 근거한 정량적 경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괴리율 문제인데요. 이제 일부 거래일에는 기초 자산인 SK 하이닉스 주가가 7% 이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레버리지 ETF가 40% 이상 급등하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매수세 집중으로 ETF 가격이 실제 순자산 가치와 크게 괴리된 것입니다. 그 유동성 공급자의 배류를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이처럼 가격에 이제 거품이 낀 시점에 진입할 경우 거품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기초자산 대비 이제 훨씬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 단기 급등이 곧
동일한 폭의 급락 위험을 내포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이제 작은 흐름, 특히 이제 외환시장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의 계기판에서 이제 보여주는 것처럼 환율 지표가 위험 수준까지 상승을 했죠. 당일 원달러 환율은 1555.25원으로 출발을 했으며, 약 17년 3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도달한 수준이고요. 환율 상승은 곧 원화 가치 하락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국내 증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자금이 이제 달러 등 이제 안전 자산과 해외 시장으로 이동을 했고, 이 과정에서 달러 예금 잔액이 다시 증가하는 흐름이 관찰됐습니다. 즉 위험 신호는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외환 시장에서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내용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환율 상승의 배경에는 이제 구조적 요인이 있습니다. 화면에 악순환 도식이 핵심인데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출 기업이 확보한 달러를 이제 환율 고점기에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개인의 해외 투자, 이른바 서학개미 자금인데 그 규모는 약 306조 원에 이르며 매월 50억 달러 이상의 지속적으로 해외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이제 자기 강화적 악순환을 형성한다는 점이고요. 달러 수요의 증가, 그리고 원화 약세, 그리고 환율 상승, 이렇게 되면 불안이 심화가 되고 추가 달러 수요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과거에는 수출 대금이 국내로 유입되어 원화를 지지했으나 현재는 그 자금이 해외로 재유출되는 양상으로 전환됐습니다. 네, 이제 향후 전망을 좀 여러분들께 내용을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신중한 경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화면에 역 피라미드 구조가 그 우려를 상징하는데요. 이들은 이제 대장주의 급락을 추가 하락의 신호로 해석을 하며, 지수가 이제 코스피 7천선까지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는 시장의 구조적 불균형입니다. 코스피가 7천선을 돌파하는 시점에도 상승 종목은 약 200개에 불과한 반면 하락 종목은 700개에 육박했습니다. 지수 상승이 이제 소수 반도체 대형주에 과도하게 집중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고, 즉, 지수의 이제 외향적 상승과 시장 전반의 체력 사이에 이제 괴리가 컸습니다. 이 소수의 받침대가 이제 흔들릴 경우 지수 전체가 빠르게 이제 하방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핵심 우려입니다. 네, 마지막 리스크 요인은 이제 신용입니다. 즉, B2이죠. 그래서 화면의 도식과 같이 이는 시장의 잠재적 내관입니다. 신용을 활용한 투자 규모는 약 36조 원으로 이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으며, 네, 투자자 애분도 137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네, 신용은 이제 상승장에서 수익을 확대하지만 하락장에서는 정반대로 작용을 합니다. 네, 핵심 개념은 반대 매매인데 네, 신용으로 매수한 주식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네, 증권사가 채권 회수를 위해 해당 주식을 강제 매도합니다. 이 강제 매도는 주가 추가 하락을 유발하고 그 하락이 또 다른 반대 매매를 촉발하는 연쇄 구조를 형성합니다. 네, 따라서 신용 잔액이 높은 시장의 하락은 일반적인 조정보다 가파르고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36조 원이라는 수치는 단순 통계가 아니라요, 이제 하락을 증폭시킬 수 있는 구조적 위험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네, 이상 내용을 좀 종합해 보면요, 네, 화면에 이제 페어스 이제 새싹은 위기 국면에서도 이제 회복의 단초가 존재함을 상징합니다. 정리하자면은 어, 이번 사태는 이제 대외 금리 압력과 이제 AI 수익성 논란이라는 촉발 요인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고환율, 그리고 신용, 잔액이라는 이런 내부 취약성이 결합된 복합적 조정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는 양면이 존재하죠. 예, 일부에는
일부에는 뭐 이번 급락을 중장기 매수 기회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팬데믹 등 이제 과거 사례에서 시장은 급락 이후 회복하는 패턴을 반복해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핵심 시사점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레버리지 및 이제 신용상품의 구조적 위험을 정확히 인지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자금 흐름과 환율 등 거시 지표를 함께 모니터링 할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단기 변동성에 대응하기보다는 이제 리스크 관리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겁니다. 변동성 국면일수록 원칙에 기반한 의사 결정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제가 한번 자료를 준비를 해봤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좀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